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일부에서 국제표준화기구 인정제도 EVS ISO 유권 해서의 개요, 일반 상품 품질 경영 원칙, 프로세서 접근법까지 지난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적용 범위, ISO 9000의 적용 범위, 인용 표준이 뭔지, 용어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 남으면은 4장 조직 상황, 5장 리더십, 6장 기획, 7장 지원, 8장 운용, 9장의 성과 관리, 10장의 개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적용 범위를 보면은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이 뭐예요? 이 표준이라는 건 ISO 9001 2015년도 판 규격이죠. ISO 규격의 표준에서 우리가 품질에 있는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어떤 요구사항을 규정해야 하느냐 하면은 조직이 고객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을 실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니즈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조직이 뭡니까? 조직은 우리가 갖고 우리 회사 조직이죠. 우리 회사죠.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우리 같으면은 동일하게 유통반도 있고 산업반도 있지만 그 산업반이면 산업반 아니면 유통반이 거의 조직이 돼. 그 조직에서의 고객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을 실증한 니즈가 있는 경우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조직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 개선 프로세스를 또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서비스를 일관성이 제공하는 능력을 실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하고, 또 그게 시스템 효과적인 적용을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고 있는 경우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O 9001의 표준 요구사항은 일반적이며 조직의 형태, 규모 또는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에 관계시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품, 서비스 있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서 한번 더 알려보도록 하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ISO, KS, Q, ISO 9001은 코리안 스탠다드 품질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ISO 국제 규격에서 품질 규격에서 적용하는 2015년도 판에서는 모든 출력 범주를 포함하기 위하여 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ISO 9001 이 표준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한다. 제품 및 서비스라는 용어는 다 모든 출력 범주,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연속 집합, 가공물질 모든 것들을 다 포함, 아주 넓은 의미의 광의적인 의미에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용어로. 제품 및 서비스라는 것은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연속 집합제, 가공물질, 이 모든 범주를 그렇게 고객 요구사항부터 출력까지 결과까지 모든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서비스를 특정하여 포함한 것은 몇몇 요구사항을 적용 시 제품과 서비스 차이를 강조하기인 것이고, 서비스의 특성은 적어도 출력의 일부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실현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고객과의 접점에서 실현된다. 예를 들면은 요구사항의 제품 서비스 인도 이전에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ISO 9000에서 적용하는 것은 뭐다? 고객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법적 규제사항을 제품과 서비스를 니즈가 필요한 경우와 또 고객의 요구사항과 적용 법적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고려하는 통하여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필요할 때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을 할 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정의를 보면은 조직 3.1점, 2.1과 고객 3.2점, 요거는 요구사항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는 3.2.1 이항이라 하는 건 난주 우리 요구사항에서 들어가면은 3.2.4, 뭐 3.2.1, 3.2.2, 3.2.3, 3.2.4 요구사항의 남발행위입니다. 어떠한 행위, 거래, 처리도 없이 생산될 조직의 출력이다 하는 것들입니다. 요렇게 요 비고난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데 발행연도가 2015년도 인용 표준에 판매를 적용하고 발행연도 표기한 인용 표준 재심판을 적용하는데 KSQ ISO 9000 2015 요거는 2015년도 판에 품질 경영 시스템이 재심판으로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요것들에는 기본 사항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장 조직상, 5장 리더십, 10장 개선 성과까지의 쭉 이렇게 하면 ISO 9001의 2015년도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행해지는 이 기본 사항과 용어들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은 하시면은 좀 더 빨리 이해가 오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ISO의 9001 2008년판이 있죠. 또 지금은 ISO 9001 2015년판인데 ISO 9001 2008년도 판에 변화된 것들이 이렇게 2015년 폰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용어들을 보면 제품 및 서비스로 이루어졌고 적용 제해사항을 사용되지 않음, 그리고 경영 대리는 사용되지 않는다. 문서와 품질 매뉴얼, 문서화된 절차 기록들은 문서화 정보로서 이렇게 통일되어졌고 이 업무 환경은 프로세스 운용 환경으로 변화되어졌고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는 모니터링 및 측정 자원으로 변화됐다. 구매한 제품은 내부 제공 제품 및 서비스로, 공급자는 내부 공급자로, 이렇게 2008년도 판에 있던 이 용어들이 이렇게 2015년도 판에서는 이렇게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직의 구조는 문서화된 조직의 방침, 목표, 그리고 프로세스의 모델보다 요구사항의 일관성 제시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되어졌는데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의 구조와 내용은 만약 조직과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 유지에 의한 프로세스 운영에 연관된다면 이는 사용자에 자주 그리고 더욱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이 국제 표준에서 사용된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지만은 조직의 운영에 조직의
운영, 예를 들면 문서화된 정보보다 기록 문서화되는 어정서의 정서 또는 내부 제공자보다 공급자, 파트너 또는 거래처에 적합한 용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 2008년도 판에 있었던 이 용어들이 2015년도 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개정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용어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들을 용어의 정의가 뭡니까? 이 용어의 정의는 사전 의미정의죠. 이 내품에 대한 이 요구 ISO 9001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 용어가 사전적인 의미다. 뭘 알아야 무슨 말을 의미한다 하는 사전적으로 표시해 둔 거죠.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구성을 보면은 총 2015년 편인데 138개의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 138개의 용어들을 이루면 인원 또는 구성원 관련 용어, 조직 관련 용어, 활동 관련 용어, 프로세스 관련 용어, 시스템 관련 용어, 요구사항 관련 용어, 결과 관련 용어, 데이터 정보 및 문서화된 관련 용어, 고객 관련 용어, 특성 관련 용어, 결정 관련 용어, 조치 관련 용어, 심사 관련 용어, 이렇게 총 130개의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나도 요것들에 대한 뒷장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요게 뭐다 하는 것들 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사항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 이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면은, 또 하게 되면은 요구사항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ISO 9000에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통용어로서는 조직이 뭐고, 최고 경영자는 뭐 어떤 것들이고, 방침이 뭐 어떤 걸 방침, 리스크는 뭐다, 프로세스는 뭐다, 외주 처리는 뭐다, 측정, 시정 조치, 지속적 개선, 문서화된 정보, 이해관계자, 경영 시스템, 효과성, 역량 적격성, 요구사항, 모니터링, 심사, 부적합, 목표, 성과, 적합,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서 3.1에서 3.14까지 13까지 나오는 요 용어들을 다음 장부터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먼저 이 용어가 뭘 의미를 하고 어떤 뜻이다 하는 것들을 알고 앞으로 우리가 품질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그 4장부터 10장까지의 요구사항들 읽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한의미에서 다음 지금부터는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ISO 용어 2011에서 138개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의 사람 또는 인원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개개인에 대한 것들은 최고 경영자가 뭐다, 형상 책임자가 뭐다, 품질기능 컨설턴트는 뭐다, 참여는 뭐다, 분쟁 해결자는 뭐다, 적극 참여자는 뭐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란 최고 계층에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최고 경영자라 한다. 두 번째, 형상 책임자는 형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형상 책임자라 한다. 품질 경영 시스템 컨설턴트란 자문 또는 정보 제공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 실현에 대한 조직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품질 경영 시스템 컨설턴트라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란 것은 활동, 이벤트 또는 상황에 참가하는 것들을 참여를 한다. 또 분쟁 해결자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DRP 공급자의 지정된 개인을
분쟁 해결자를 한다. 적극 참여는 뭐다?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 참여를 한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최고 경영자가 뭐다, 형상 책임자가 뭐다, 분쟁 해결자가 뭐다, 참여자가 뭐다, 적극 참여자가 뭐다, 분쟁 컨설턴트가 뭐다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한문도 읽으면서 꾸준히 의미가 뭐고 이런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다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점에 의해서 조직과 관계된 개념, 조직의 목표, 조직 상황, 측정학적 기능, 이해관계자, 협회, 고객, 공급자. 이 공급자 밑에는 외부 공급자와 내부 공급자가 또 있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조직의 목표는 뭐고, 달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관계가 있는 자체의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조직의 목표로 한다. 달성에 대한 책임, 권한이 관계가 있는 자체의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조직의 목표로 하는데, 조직 상황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과 개발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 외부 이수의 조합한 것들을 조직상황이다. 그렇게 내부 이수와 외부 이수들을 조합한 것들을 조직상황이다. 어떻게? 우리 조직의 목적 달성과 개발에 대한 조직의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내부 이수와 외부 이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는 누가? 이해관계자. 우리 조직의 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이해관계자라 한다. 그럼 또 이제 고객은 뭐야? 개인 또는 조직을 위해 의도되거나 그들에 의해 요구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제공되는 개인 또는 조직을 고객이라 한다. 공급자는 뭐야? 측정학적 기능, 측정 관리 시스템을 정의하고 실행한 운영시는 기술적 책임이 있는 측정학적 기능, 그렇게 우리 제품에 대한 아니면 관리에 대한 모든 품질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책임이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측정학적 기능이란다. 협회란 회원 조직 또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협회라 한다. 공급자, 이 말이 이제 참 많이 나오는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공급자란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공급자라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한테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 원료를 제공하는 사람,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급자란다. 이 공급자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 공급자도 있고 외부 공급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공급자가 뭐다, 내부 공급자가 뭐다 하는 것들은 조직의 일부는 외부에서 우리한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을 내부자라 한다. 자, 3.3 활동과 관계된 개념을 한번 보면은, 활동이란 것도 어떤 것을 수행하는 것을 활동이라죠. 이 활동에는 개선도 있고 지속적 개선, 또 활동의 변경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또 경영에 보면 조직을 지휘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활동에는 경영을 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고, 또 프로젝트 관리, 품질 경영, 형상 관리, 이런 것들 있고, 품질 경영에서는 품질 기획, 품질 보정, 품질 관리, 품질 개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개선은 개선이라는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면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 개선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되는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을 지속적 개선이라 한다. 그 다음에 활동은 뭐다? 프로젝트에서 파악된 가장 작은 염두 대상이다. 변경관리, 형상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후 출력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이고, 형상 대상에는 최종 사용 기능을 만족하는 형상 대상이 있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프로젝트 관리가 있고 형상 관리가 있는데, 이 품질 경영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품질 경영이죠. 그래서 품질에 관한 경영,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관한 기획, 조직, 모니터링 및 관리 및 보고,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 대한 동기부여, 또 형상관리는 형상을 지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정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품질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품질 경영이 이게 품질에 대한 경영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 품질 기획, 품질 경영에는 품질 기획을 해서 보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개선을 시키기 위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 경영에는. 그래서 품질 기획, 품질 목표를 세우고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 프로세스 및 관련 자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를 품질 기획이란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품질 기획이란 말이 우리 요구사항에 많이 나옵니다. 요 품질 기획이란 뭐냐? 품질 목표를 세우고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 프로세스 및 관련 자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품질 보증이란 또 뭐냐?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를 품질 보증이라고, 품질 관리란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를 품질 관리라 한다. 품질 개선,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를 품질 개선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여기서 이 시간에는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시하도록